안녕하세요, 엘레나입니다. 오늘은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꼭 배워야 될 어떤 필수 지식에 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그 치유에 관한 책들을 찾아보다가 발견하게 됐는데요. 아마 살면서 대부분의 문제, 한 50% 정도 이상의 문제는 바로 이것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삶의 상황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한번 들어보시고 나도 이런 상황을 겪고 있다든지 이런 문제를 겪고 있는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내가 누군가에게 데리러 와달라고 차를 이용해서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거절을 한 거예요. 그럴 때 나는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당연히 나를 데리러 와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남편이면, 가족이라면 당연히 태우러 와야지. 근데 안 오겠다고? 너무한 거 아니야? 그래서 서운함이 느껴질 때도 있고요. 누군가에게 사소한 부탁을 하나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거절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내가 그동안 해준 게 얼만데 겨우 요만한 거 하나 들어달라고 부탁했더니 그걸 거절하는 거야. 야, 진짜 너무한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고요. 또 어떤 모임에 갑니다. 뭐 가족 행사가 됐던 비즈니스든 모임에 갔는데 누군가가 그 모임에 불참했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그럴 때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누구는 시간이 남아서 여기에 참석한 줄 알아? 우리도 시간이 없는데 일부러 맞춰서 온 건데, 아니, 그 사람은 정말 너무 이기적인 거 아니야? 자기만 생각하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흔하게 있는 일이기도 하죠. 뭐 직장 상사가 나한테 어떤 일을 시켰는데 내가 할당된 업무가 아니에요. 근데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부하 직원이라는 이유로 상사의 말을 거절할 수가 없어서 내 일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받아들여서 또 처리를 합니다. 알고 보니까 그 일은 그 상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해결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떠맡긴 거예요. 근데 나는 아무런 말도 못하고 그냥 그 일을 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부모님한테 이런 이야기를 또 들은 적도 있을 겁니다. 나 때는 말이야, 네, 많이 아시는 라떼는 말이야, 굉장히 먹을 것도 없고 경제가 어려워서 궁핍했고 네가 지금 이 정도 살아가는 거는 완전 호강하는 거야. 배골물 일이 있니? 뭐가 있니?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혹은 무언가를 했는데 질타를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넌 이거밖에 못하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 돼. 이거 남들 다 이만큼 하는데 왜 이거 하나 제대로 못해? 뭐 이런 말을 듣기도 하죠. 사실은 가족 간의 관계에서 이게 너무 서스름이 없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데, 잘 생각해 보면 가족뿐만 아니라 뭐 회사가 됐던 친구가 됐던 모든 인간관계에서 어느 정도 다 일어나는 일입니다. 뭐 나라, 국적을 불문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몇 가지 사례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 한 가지를 제대로 배우지 못해서 벌어지게 된 일입니다. 네, 과연 그게 무엇일까요? 네, 바운더리라고 합니다. 친한 사이일수록 적당한 거리가 필요하다고 말을 하죠. 실제로 이 바운더리가 지켜지지 않아서 많은 문제들이 생기게 됩니다. 바운더리란 무엇일까요? 쉽게 생각하면 그런 거죠. 우리가 어떤 그 다른 사람의 땅에 못 들어가게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죠. 네, 여기 집 주인은 납니다. 절대 들어오지 마시오. 라고 이렇게 푯말이 적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나의 소유지니까 경계를 둠으로써 들어오지 말아라. 일종의 약간 방어적인 형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방어는 좋은 거 아니잖아요. 네, 그런 차원의 자기 방어가 아니라 경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나 자신과 타인을 서로 존중하는, 그 이상을 침범하지 않는, 흔히 말하면 사생활침해를 하지 않는 뭐 그런 거라고 말씀드릴 수도 있고요. 네, 살아가면서 지켜야 될 지혜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책을 읽어보니까요, 아이가 태어나면 연령대별로 배워야 되는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데
생각보다 이 바운더리에 대한 깊이가 넓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부모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나 아이가 7살이 될 때까지는 백지와도 같은 상태죠. 그 아이의 주변 환경이라든지 듣게 되는 말이나 보게 되는 것, 경험하는 것들을 통해서 실제로 뇌가 그때 발전하고 성장하면서 다져지기도 하고요. 근본적인 어떤 인성이 그때 다 형성이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런 바운더리에 대한 개념을 잘 알지도 못하고요. 가정에서 실제로 이런 것들을 배워나가고 이게 단순히 글자로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은 부모님의 행동을 보고 따라합니다. 말로만 시킨다고 해서 아이들이 듣지는 않잖아요. 엄마도 안 하면서 뭘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모범이 되어야 된다는 조건이 있고요. 아이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 적당한 훈계와 징벌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물론 아이의 감정을 잘 보듬어주고 사랑해주고 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는 방법, 그런 것들을 함께 풀어나가는 이런 그 실질적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어려운 것은 무엇이냐면 일단은 부모님들 자체도 자신의 감정에 대해서 편안한 상태가 아닌 경우가 많고요. 자기 자신을 돌보는 게 어떤 것인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양육을 대부분 하게 되기 때문에 나도 내 자신을 모르는 데다가 아이까지 알아야 되니까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의 잘못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은 대대손손 내려온다고 할까요? 계속 모르는 상태로 이게 나도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했고 그래서 내가 아이를 또 키울 때도 또 알려주지 못하고 그 아이가 또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으면 또 되풀이 되는 과정이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거기에서 이런 배움을 통해서 알아나가고 바꿔나가고 배워나가는 과정이 절대적으로 필요한데요. 많은 문제들을 되돌아보면 사실상 대부분 다 어린아이 시절, 초등학생 이전에 형성된 어떤 문제로부터 일어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 문제를 그 나이 때에 해결하지 못하고 배우지 못한 상태로 계속 몸은 자라고 어른이 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어른이 되죠. 하지만 이 내면에서는 그 아이가 내면 아이라고 하죠.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고 좀 이기적인 행동을 많이 하게 됩니다. 누구나 그러는데요. 그래서 이런 영성책 같은 걸 보면은 에고라는 말로 많이 표현이 되기도 합니다. 이 에고라는 거는 없앨 수는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몸이 만들어질 때 생존을 위해서 동물적인 본성이 인간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을 훈련해 나가고 바로잡는 것은 아이 때 이미 해야 되는 일들입니다. 만약에 어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선택권을 가지고 있어서 모든 거를 부모님의 의사결정에 따라가는 방식으로 만약에 자라왔다라고 생각을 해보죠. 그러면 분명히 아이도 한 인격체로서 어떻게 하고 싶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부모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 학업, 진로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허락을 해줘야만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성인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자신의 의사표현이나 자기가 진짜 원하는 거를 존중받지를 못했기 때문에 회사에 가서도 회사 상사에게 무조건 컨펌을 받아야 되거나 자기의 의견이 있어도 내놓지 못하거나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문제가 커지게 되죠. 결혼이나 직장이나 인생에 있어서 좀 커다랗게 작용하는 이런 부분들의 선택을 할 때 내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 가족이라든지 외부에만 계속 의존을 하게 되기 때문에 자신에 대한 가치를 알 수도 없을 뿐더러 삶을 살아가는 이제 주체가 계속 외부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외부에 있는 사람이 만약에 죽거나 사라지게 된다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나의 모든 선택을 대신해주는 사람이 사라졌는데 나는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나는 혼자서 결정해 본 적도 없고 나보다 다른 사람들이 이미 더 중요해졌는데요. 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내가 잘못을 했는데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가족, 다른 형제가 대신 책임을 진다던가 아니면 외부의 다른 사람이 대신 그 일을 해결을 해준다.
이렇게 되면 아주 어린아이일 때는 물론 그게 필요하지만 어느 정도 나이가 지났을 때는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을 지지 못한다. 돌이켜서 많은 것들을 보면은 이 삶에는 자신이 직접 책임을 져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렸을 때 그런 하나하나 이런 경험들을 해 나가지 않으면 모른 채로 그냥 살아가게 됩니다. 어렸을 때 바로잡지 못한 이 에고가 나이를 먹어가면서 더 커지고 부풀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어른이 되어서 정말 많은 문제들이 터지고 났을 때 그 사람이 감당해야 되는 삶의 무게는 엄청나게 커집니다. 문제들은 당연히 생기기 마련입니다. 하지만 그거를 해결하는 과정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이런 내공이 없기 때문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배워야 될 것은 지금 나이가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시점에서 배우고 이제 적용해 나가고 한다면 앞으로 남은 삶에서 또 많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또 힘이 생기게 되는 것이니까요. 바운더리에 대한 키워드는 이런 것 같습니다. 관계, 사랑, 훈련, 배움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네, 삶이 훈련이다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나이에 따라서 겪게 되는 일들도 다르고요. 배워나가고 다져나가야 되고 완결해야 될 것을 하지 못하면 이게 사라지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게 계속 쌓이다가 나중에 임계점에 다다랐을 때 폭발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는 한 가지만 터지는 게 아니죠. 관계가 다 망가지고 완전히 가난해지고 직장도 잃게 되고 건강도 나빠지게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무너지게 됩니다. 배운다는 것 자체가 모르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거기도 하고요. 동일한 상황이 됐을 때 이전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제는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되거나 그 상황을 뛰어넘는 이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철이 든다고 말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바운더리는 훈련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훈련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가르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를 내다보고 잘못한 행동을 교정하고 또 몰랐던 상황들을 배워나가면서 예방하는 거랑 그 행동으로 인한 어떤 그 징계와 같은 것들을 병행하면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쉽게 말해서 당근과 채찍이라고 말을 하죠. 양쪽 다 필요합니다. 무조건적인 사랑도 물론 필요한데 바로잡는 것도 같이 필요합니다. 바운더리 중 가장 크게 보여지는 것이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거절하지 못하는 것, 그리고 하나는 안 된다고 표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 잘 인정을 하지 않거나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되게 어려워하는 문화에 살고 있죠. 그래서 무조건 다 따라준다거나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가 몸이 좋지 않은데도 우정을 깰 수 없어서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인데 가족이 나한테 부탁을 해서 나도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또 그 돈을 마련해서 빌려준다든지 이런 일들이 실질적으로는 서로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칩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이 책은 꼭 한번 보시기 추천드립니다. 네, 저자가 헨리 클라우드의 노라고 말할 줄 아는 자녀 양육, 노라고 말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라는 이렇게 두 가지 책으로 나와 있는 게 있는데요. 이게 꼭 종교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어떤 이런 영적인 그 양육 차원에서 한 인간이 자라나가면서 꼭 배워야 될 가르침 같은 거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누구나 다 배워야 되는 거고 특히나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굉장히 많은 위로를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리고 실제로 자기의 삶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일들이 이 책에서 나오는 사례를 통해서 굉장히 많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보시고 많이 힐링도 하고 위로도 하시고 또 배워나가면서 더 나은 삶을 살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